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시장, 마감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3시 12분 막 지나고 있어요. 1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뻐꾸기처럼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은, 사실 오늘 밤 11시 정도죠.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그 경제 전망, 주제가 경제 전망이에요. 경제 전망, 향후 경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 뭐 계속 관련된 여러 지표들을 보여드리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확정 짓고 이제 올해 안에 시작하기보다는 시장 전망은 대략적으로 11월에 확정이 되고 12월에 시작한다라는 쪽으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국채금리라든지 아니면은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 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거의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움직임이 그렇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변동이 있다거나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 월가에서도 테이퍼링이 9월달에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주된 의견인지라,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잘 챙겨봐야 될 게 있죠. 사실은 요번 주 금요일 잭슨 홀 미팅이 아니라 사실은 9월 3일날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고용보고서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고용보고서에서 지금 이제 BOA죠. 여러 이제 금융기관들, 미국의 금융 주요 기관들이 어떻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내놓고 있냐면은, 신규 신규 취업자 수라고 해야 되나? 비농업 취업자 수라고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 좀 머리가 좀 많이 띵해요. 여튼 기억력이 안 좋은 거죠. 머리가 나쁜 거죠. 아무튼 간에 이게 있죠.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 시장 컨센서스라기보다는 각 기관들에서 내보내는 컨센서스가 대략 한 70에서 한 75만 명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100만 명, 즉 지난 이제 7월이었습니다. 7월. 7월에 이제 90만 명대였나요? 100만 명 안팎 혹은 90만 명 이상의 100만 명 안팎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면 9월 FOMC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아니다. 90만 명 이하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다. 내년이다, 내년. 내년. 내년이 아니라 11월이다. 11월 FOMC에서 최종적으로 최종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 11월에 뭐 이제 그 9월 FOMC라고 해도 시작 시점이 이제 10월이냐, 혹은 11월 FOMC면 12월이겠죠.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올해 안으로 테이퍼링을 실시한다. 말 그대로 시한부죠. 산소호흡기만 딱 떼버리면은 그냥 된다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내 고만고만합니다. 내내. 그래서 사실은 9월 3일께 잭슨 홀 미팅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9월 3일날 수치가 80만 명 이하로 떨어진다 이러면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10월 내지 12월 FOMC에서 테이퍼링이 결정된다라는 게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것만 좀 챙겨 놓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잭슨 홀 미팅에서 아무 일 없었다 이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죠? 다음 주에도 똑같이 월, 화, 수는 괜찮고 목요일, 금요일은 다소 지지부진, 이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이런 흐름이. 그런데 한번 쭉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냐면은 미국의 중부와 그 다음에 남부 지역, 이쪽 지역이 주로 이제 저기죠. 어디죠? 공화당 텃밭이죠. 이쪽 지역은
백신에 대한, 그러니까 주지사들이 공화당 쪽 주지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지사들이나 아니면은 그 주의 어떠한 정책들이 대부분 다 백신에 약간 부정적, 그리고 경제 활동을 굉장히 독려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에서 보면은 실업률이 4%대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5에서 6%대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 주지사 에서는 5에서 6%가 나오는데 이 중에는 4%입니다. 이미 좀 떨어졌죠. 떨어졌다라는 건 그만큼 코로나 때문이라도 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70만 명대를 많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 80만 명 요렇게만 나오면, 혹은 그 이하로만 나오면 결국에는 뭐죠? 테이퍼링은 11월 FOMC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은 9월 달에는 9월 달과, 물론 9월 FOMC에서 또 한번 살짝 출렁거리긴 하겠지만은, 일단 9월에서 10월 한 초중순까지는 일단 무난한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자, 해서 시장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이퍼링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9월에 매도 미리 맞는 게 좋다고. 왜냐면은 10월 달에 악재성 이벤트들이, 3대 악재성 이벤트들이 한꺼번에 몰려있죠. 10월 이후로는. 뭐 부채한도 조정, 부채한도 상향 조정 법안, 요거 공화당하고 마찰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FOMC에서, 9월 FOMC에서 미뤄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거 테이퍼링 이슈 플러스 점도표도 나옵니다. 점도표, 아찔한 점도표요.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된다. 기준금리도, 미국의 기준금리도 상승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또 오락가락하면서 출렁출렁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9월 FOMC에서 시작하기를 좀 원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요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에만 잘 집중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외국인이 매도가 상당히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제가 오늘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의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오후 한 1시 한 20분, 30분께까지 계속 병원에 갔다가 와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깨작깨작거리면서 시장을 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을 다 놓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럼에도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한 2시께부터 한 1600억 정도 순매도해서 마이너스 한 1000억까지 매도폭을 좀 축소했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갖다가 계속 뿌려대면서 4000억 넘게 순매도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환율 부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큽니다. 일단 환율이 어디죠? 1160원 부근이나 그 이하로 좀 가줘야 그때부터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자동차 이쪽을 갖다가 좀 사주고, 또 경기 민감주들도 좀 사주면서 시장 좀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이 위에 1170원 안팎이죠. 정확하게 1170원 안팎, 1165원 정도에서 1180원 그 사이, 특히 1170원 요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 외국인들이 매수를 갖다가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좀 꺾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인상이 됐고, 또한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한 차례 더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시장에서 그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환율 상승에는 제동을 걸 수가 있어요. 끄집어 내리긴 힘들어도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면에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좀 하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에 어떤 외국인들의 반짝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 과거에 보면요, 썸머랠리라는 게 도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썸머랠리, 제 기억에 썸머랠리 없었거든요. 제 기억에 썸머랠리 작년에도 좀 팔월엔 좀 지지부진했죠. 항상 8월, 9월 달에 시장이 항상 조정을 받았어요. 예, 8월과 9월 달에. 특히 9월 달에 조정을 받는 거는 FOMC가 그 다음에, FOMC에서 그 다음에 점도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항상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어요. 8월 달에는 여름 휴가 가고 미국장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야 되니까. 당연했습니다. 예, 그거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만 이 테이퍼링 이슈만 좀 사그라든다면은 9월 그리고 10월 초중순까지는 무난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거 9천 몇백억짜리죠. 9천 몇백억 달러죠. 그것과 함께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3조 5천억짜리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예산 조정안이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중산층보다는 그 서민층,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서민층에 대한 지원책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 이것도 다 뭐냐면 현금 보너스성 성격이더라고요. 즉 이런 자금 등이 또 상당 부분은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건 또 유동성 장세를 또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또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뭐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봅니다. 자, 여러 가지 통계가 있어요. 뭐 한 200일에서 220일인가 240일 정도 총 기간 동안에 200일이 아니라 몇 개월이더라, 8개월인가 몇 개월 이상 이렇게 오르면은 조정이 반드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오는 9월이다 미국장이, 뭐 이런 통계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9월 달을 잘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6개월 정도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통계라는 게 다 맞을 리가 없겠죠. 그냥 확률 게임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시장 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완전히 막가는 섹터들이 있어요. 막가는 섹터들, 이런 섹터만 아니라면은 시장에서 일단 다음 9월 달은 뭐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크게 나쁘거나 혹은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몸이 좀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방송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